썩은 쌀로 왕대비를 감동시켜라. 쌀 한 말로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만들어라. 그날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궁궐, 부엌, 쌀을 씻던 한 여종에게 내려진 말도 안 되는 시험. 이름은 월향. 거친 소음, 누더기, 옷.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여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건 실패하라고 주는 일이다. 하지만 월향은 썩은 것 속에서 살아있는 것을 골랐고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여종의 삶을 넘어 조선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쌀 한 말로 왕후가 된 여종 월향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곳엔 기록으로만 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담 서재는 기록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중기 명종 임금님이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대궐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높은 양반 대신들, 화려한 궁녀들, 그리고 가장 아래,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는 여종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락관, 대궐의 부엌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진 후까지 불은 쉬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뜨거운 솥을 씻고 끝없이 쌀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월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제대로 된 이름도 없었습니다. 여종이었으니까요. 월향은 25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궁에 팔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수락관에서 일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매일 뜨거운 물을 나르고 무거운 솥을 씻다 보니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언제나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옷은 언제나 누더기였습니다.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만은 달랐습니다. 맑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수락관의 불은 쉬지 않고 타올랐고 사람들은 땀범벅이 되어 일했습니다. 월향은 새벽부터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큰 나무통에 쌀을 붓고 찬물을 붓고 두 손으로 쌀을 휘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씌었지만 월향은 정성스럽게 쌀을 씻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물이 맑아질 때까지 계속 씻었습니다. 언니, 이거 좀 도와주세요. 뒤를 돌아보니 어린 여종 하나가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14살 된 다운이었습니다. 어디 가져가려고? 저쪽 큰 솥에 물을 부어야 해요. 월향은 손을 씻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들어줄게. 너는 너무 무거울 거야. 괜찮아요. 제가. 네, 됐어. 언니가 할게. 월향은 물동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이것이 월향의 일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여종들을 돌보고 힘든 일을 대신해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락관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빴습니다. 임금님께 올릴 저녁 수라를 준비해야 했고 대전 마마께도 별도로 음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불은 활활 타올랐고 솥에서는 김이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온이 큰 물동이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끓는 물이 가득 담긴 무거운 물동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온의 발이 젖은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물동이가 기울었습니다. 끓는 물이 쏟아지려는 순간 다온아, 월향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물동이를 받쳐냈습니다. 뜨거운 물이 월향의 팔과 손등에 쏟아졌습니다. 월향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으며 물동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어떡해요?
월양의 팔과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화상이었습니다. 심한 화상이었습니다. 다른 여종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 여종의 다침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월양은 화상 입은 손을 감추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하지만 언니 손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월양은 다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화상 입은 손으로. 그보다 너는 다친 데 없니? 어디 놀라지는 않았니? 다운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근데 언니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월양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쌀을 씻으러 갔습니다. 아픈 손으로. 그 순간 수라간 문 밖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해월대사.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눈빛 많은 또렷한 노인이었습니다. 궁에서 관상을 보고 점을 치고 기륭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월대사는 월양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화상을 입고도 다시 일어나 쌀을 씻는 모습. 아픈 손으로도 정성스럽게 쌀알을 다루는 모습. 해월대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이로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그리고 그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수라간의 불이 꺼지고 여종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월양은 홀로 뒷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후, 욱신거렸습니다. 화상이 심했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찬물에 손을 담그고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월양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달 너머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때였습니다. 고통스럽겠구나. 월양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해월대사가 나타났습니다. 대사님, 어찌 이곳에 내가 걱정되어 왔느니라. 해월대사는 천천히 다가와 월양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보자. 예? 손을 내밀어 보거라. 월양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화상으로 부푼 손, 굳은 살이 두껍게 박힌 손. 해월대사는 그 손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해월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손은 참으로 기이하구나. 예? 손은 거칠지만 손가락은 가늘고 길구나. 이는 귀한 집안의 손이로다. 월양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사님, 저는 여종입니다. 귀한 집안이라니요. 듣거라. 해월대사는 이제 월양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마는 넓고 맑구나. 이는 지혜가 깊다는 뜻이니라. 눈은 부드러우나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는 마음이 곱고 온화하다는 뜻이니라. 해월대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코는 단정하고 입술은 두툼하구나. 이는 복을 누릴 상이로다. 월양은 무슨 말인지 몰라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해월대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여종이지만 그것이 그대의 운명은 아니로다. 네, 월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머지않아 쌀이 그대를 시험할 것이다. 쌀이요? 그렇다. 쌀이 그대를 시험할 것이고 그 시험을 어찌 치르느냐에 따라 그대는 이 천한 몸에서 벗어나. 해월대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어머니가 될 것이니라. 순간 월양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선의 어머니요? 그렇다. 왕후의 자리로다. 월양은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대사님,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저 부엌에서 일하는 여종일 뿐입니다.
어떻게 제가 왕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개월 대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믿지 못하겠지. 하지만 기억하거라. 그는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쌀 한 마리 그대의 운명을 바꿀 것이니 그때를 기억하거라.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월양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우물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 나를 왕후로? 월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날 밤 월양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해월 대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쌀이 그대를 시험할 것이다. 조선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쌀 한 마리 운명을 바꿀 것이다. 월양은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상으로 물집이 잡힌 손. 이 손이 정말 왕후의 손이 될 수 있을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월양은 여전히 수라간에서 일했습니다. 해월 대사의 예언은 그저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상궁 하나가 수라간으로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주상 전하께서. 상궁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수라를 드시다가 밥에서 돌이 나왔다는구나. 순간 수라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돌, 임금님의 수라에서 돌이 나왔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엄청난 죄였습니다. 누가 어제 저녁살을 씻었느냐? 상궁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여종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으니까요. 빨리 대답하지 못해 누가 쌀을 씻었느냐? 침묵,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월양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월양에게 쏠렸습니다. 상궁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월향, 내가? 예, 어제 저녁 제가 쌀을 씻었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실수를. 월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손이 다쳐서 감각이 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라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엎드려라. 내관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용포를 입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명종,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월양은 다른 여종들과 함께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오시다니. 명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월양은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았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을. 명종은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무언가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명종이 물었습니다. 내가 쌀을 씻었다는 것이냐? 예. 전하, 월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어나 이리 오너라. 월양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명종 앞으로 갔습니다. 명종은 월양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더기 옷, 그름 묻은 얼굴, 거친 손. 손을 내밀어 보아라. 예? 손을 내밀라 했다. 월양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화상으로 물집이 잡힌 손, 굳은 살투성이인 손. 명종은 한참을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쌀을 씻었느냐? 예, 전하. 손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월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다운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월양 언니는 제가 끓는 물에 데일 뻔했을 때 저를 구해주시다가 다치신 것이옵니다. 명종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하냐? 예, 전하. 만약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다온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명종은 다시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오래도록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 예? 월양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종이 계속 말했습니다. 썩은 쌀 한 되를 줄 것이다. 썩은 쌀이 옵니까? 그렇다. 그것으로 왕대비 마마를 위한 수라를 지어라. 월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대비 마마. 명종의 어머니이자 궁궐에서 가장 입맛이 까다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썩은 쌀로? 명종이 덧붙였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만약 왕대비 마마께서 수저를 드시지 않으신다면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너는 궁을 떠나야 할 것이다. 월양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명종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야 월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니, 다온이 달려와 월양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여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썩은 쌀로 어떻게 왕대비 마마께 불가능해. 이제 끝이야. 궁을 떠나게 될 거야. 월양은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해월 대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머지않아 쌀이 그대를 시험할 것이다. 이게 그 시험인가? 다음 날 아침 월양은 창고로 갔습니다. 장궁이 나무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썩은 쌀 한 되다. 잘 해보거라. 목소리에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월양은 상자를 받아 들었습니다. 수라간 한 구석으로 가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쌀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작은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쌀알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월양은 그 쌀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왕대비 마마께 수라를 올린다는 거지? 해가 떠올랐습니다. 월양은 여전히 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월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방법이 없어.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해 질려. 월양은 부엌 마당 귀퉁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쌀 상자를 앞에 두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대사님의 말씀은 틀렸나 봅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여종일 뿐입니다. 쌀 한 되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해월 대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쌀이 그대를 시험할 것이다. 월양은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험. 그녀는 다시 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시험이라면 답이 있다는 거야. 월양은 쌀을 집어 들었습니다. 썩은 쌀, 곰팡이 쓴 쌀, 벌레 먹은 쌀. 하지만 여전히 쌀이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쌀이야. 월양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썩었다고 버릴 게 아니야. 썩은 것 안에도 분명 살아있는 것이 있을 거야. 그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걸 찾아내면 돼. 월양은 큰 나무통에 쌀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벌레들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월양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건져냈습니다. 다음으로 소금을 뿌렸습니다. 숨어있던 벌레들이 더 나왔습니다. 다시 건져냈습니다. 물을 여러 번 갈아가며 쌀을 씻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물이 점점 맑아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월양은 씻은 쌀을 햇볕에 말렸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달빛이 쌀을 비췄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은 말린 쌀을 하나하나 손으로 골라냈습니다. 곰팡이 쓴 부분은 떼어냈습니다. 변색된 쌀알은 버렸습니다. 한 알, 한 알, 한 알. 손끝이 아팠습니다. 화상 입은 손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쌀은 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사라졌습니다. 곰팡이도 벌레도 없었습니다. 깨끗한 쌀만 남았습니다. 월양은 그 쌀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있었구나. 살아있는 게 있었어. 월양은 쌀로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무쇠솥에 쌀을 넣고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저었습니다. 한참을 저으니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월양은 여기에 꿀을 넣었습니다. 단맛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잣을 곱게 갈아 넣었습니다. 고소함이 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양은 마당에 나가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매화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매화를 따서 죽 위에 띄웠습니다. 하얀 죽 위에 붉은 매화,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다 됐어. 해질녘, 왕대비의 처소. 월양이 만든 죽이 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왕대비 마마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장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썩은 쌀로 만든 죽이라 하옵니다. 뭐, 썩은 쌀? 왕대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히 나에게 썩은 쌀로 만든 것을 올리다니. 이 무례한.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매화 향이었습니다. 왕대비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죽 위에 붉은 매화 한 송이. 왕대비는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한 숟갈. 입 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두 숟갈. 고소함과 단맛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세 숟갈, 네 숟갈. 왕대비는 말없이 계속 숟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비웠습니다. 상궁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왕대비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여종 월양이라 하옵니다. 왕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너라. 잠시 후 월양은 명종과 왕대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왕대비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이 죽을 내가 만들었느냐? 예, 마마. 썩은 쌀로 어찌 이런 맛을 낼 수 있었느냐? 월양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마, 썩은 쌀은 쌀이 아니라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있었사옵니다. 그것을 살려내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왕대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살아있는 것을 살려냈구나. 명종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니라. 월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소문의 확산. 그날 이후 월양의 이야기는 궁궐 안에 퍼졌습니다. 썩은 쌀로 왕대비 마마를 감동시켰다더라. 여종 주제에 대단하지 않냐? 임금님께서도 미소를 지으셨다는구나. 수라간의 여종들은 월양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오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언니 정말 대단하지?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궐, 내전, 가장 높은 상궁의 처소. 서상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월향이라 그 여종? 예, 상궁 마마. 옆에 있던 나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상궁은 50줄의 여인이었습니다. 궁궐에서 30년을 산 그녀는 내전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여종 주제에 감히 주목을 받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상궁마마. 하지만 이미 입 다물어. 서상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카 딸 소유를 명종의 후궁으로 만들 계획. 10년을 준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낱 여종이 임금의 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서상궁은 일어섰습니다. 저 계집을 없애야 한다. 하지만 직접 손댈 수는 없지. 그렇다면 한 번 더 시험을 만들면 된다. 서상궁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이틀 후 명종이 다시 월양을 불렀습니다. 이틀 후 명종이 다시 월양을 불렀습니다. 대전. 이번에는 서상궁도 함께 있었습니다. 월양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상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전하, 소인이 듣자오니 이 여종이 썩은 쌀로 기적을 이루었다 하옵니다. 그러하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시험해 보심이 어떠하오리까? 명종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고자 하느냐? 서상궁은 월양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쥐를 바라보는 고양이의 미소였습니다. 쌀 한 말로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만들어보라 하옵소서. 순간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월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명종이 물었습니다. 월양, 할 수 있겠느냐? 월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황공하오나, 어찌 쌀로 웃음과 눈물을 못하겠다는 것이냐? 서상궁이 끼어들었습니다. 전하, 보옵소서. 이 계집은 겁을 먹고 있사옵니다. 첫 번째는 우연이었던 계지요. 명종은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흘을 주겠다. 사흘 후 이 대전에서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보여주어라. 월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월양은 쌀 한 마를 앞에 두고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과 눈물. 어떻게? 둘째 날, 월양은 궁궐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상궁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쌀로 웃음과 눈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월양은 부엌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언니, 고개를 들어보니 다운이 서 있었습니다. 다운아, 언니, 우는 거예요? 월양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니는 이제 궁을 떠나야 할 것 같구나. 안 돼요. 다운이 월양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돕고 싶어요. 어떻게 돕는다는 거니?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언니, 다운은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는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때 언니는 혼자였지만 저를 구하셨어요. 이번에는 언니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면 안 될까요? 월양은 그 말에 무언가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함께? 네. 월양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거야. 그녀는 다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운아, 고마워. 내가 답을 알려줬어. 함께 만드는 기적. 월양은 수라간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종과 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게 오늘 밤만 시간을 주세요. 여종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월양은 쌀 한 말을 내보였습니다. 이 쌀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만들 겁니다. 이야기요? 네, 여러분 각자가 웃었던 순간, 울었던 순간,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 겁니다. 한 여종이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여종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도울게요. 우리 함께 해봐요. 그날 밤, 수라간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여종들이 모여 쌀로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세요? 한 여종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라도 순천에서 왔어요. 바닷가 마을이었죠. 고향 생각나시죠? 여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 마음을 담아서 떡을 만들어 주세요. 여종은 눈물을 닦으며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은 다음 여종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불러주시던 노래가 생각나요. 그럼 그 노래를 불러주실 수 있나요? 여종은 조심스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밤새도록 여종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떡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각의 떡에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고향떡, 어머니떡, 아버지떡, 그리움떡, 희망떡.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은 모든 떡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바로 답이야. 마지막 날 오후, 대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명종, 왕대비, 서상궁, 그리고 여러 대신들. 서상궁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과연 여종이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하오이다. 명종은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월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수십 명의 여종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서상궁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종들을 데려온들 무슨 소용이오? 쌀로 웃음과 눈물을 만들라 했지. 사람을 데려오라 하지 않았소. 월향은 서상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상궁마마, 사람이 바로 답이옵니다. 뭐라? 월향은 명종께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준비되었사옵니다. 보여주어라. 월향이 손짓하자 여종들이 하나씩 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가 계시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왕대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대신 하나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다음 여종이 나와 밝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무서웠지만 언니들 손 잡고 이제는 가족이 되었네. 대신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종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노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슬픈 노래의 사람들은 울었고 밝은 노래의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동시에 어느새 대전 앞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왕대비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대신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종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상궁조차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대전 안은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최고의 반전. 명종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월향에게 다가갔습니다. 월향, 예, 전하. 내가 만든 것은 떡이 아니었구나. 웃음도 아니었고 눈물도 아니었구나. 월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종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명종은 서상궁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상궁, 예, 전하. 서상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대가 흘린 눈물, 그대가 지은 미소가 바로
명종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월양이 시험을 완벽히 통과했다는 증거이니라. 서상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명종은 다시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월향, 이제 일어나라. 예? 더 이상 무릎 꿇지 마라. 명종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여종이 아니니라. 명종의 선언이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종 월향을 이 자리에서 해방하노라.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여종 해방.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명종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궁궐의 수건으로 삼노라. 순간 대전이 얼어붙었습니다. 여종에서 수건으로. 이는 조선 역사에서도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상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신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종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전하, 고개를 들어라, 월향. 명종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니, 이제는 수건이라 불러야겠구나. 월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왕대비도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한 일이니라. 내 마음이 이미 여종의 것이 아니었느니라. 뒤에 서 있던 여종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오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언니가 드디어 서상궁에 몰라. 명종이 서상궁을 향해 말했습니다. 서상궁. 예, 전하. 서상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대는 이 시험을 만들었지. 그것은 불가능한 시험을 만들어 월양을 쫓아내려 했지. 서상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만든 그 시험이 오히려 월양의 진가를 증명했느니라. 명종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대의 눈물이, 그대의 미소가 바로 그 증거였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으냐? 서상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내전의 일에서 손을 떼도록 하라. 그리고 명종은 잠시 멈췄습니다. 월향, 아니, 수건 월향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는 명이니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서상궁은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30년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월양은 새로운 처소로 옮겼습니다. 더 이상 수락안의 좁은 방이 아니었습니다. 궁녀들이 사는 처소,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월양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이불, 작은 탁자,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달. 꿈인가?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화상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은 여종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톡톡,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다운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다운은 달려와 월향을 껴안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월향도 다운을 안았습니다. 응, 나도 그래. 언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렵지는 않아. 우리가 함께니까. 시간의 흐름, 세월이 흘렀습니다. 월향은 수건으로서 궁궐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쌀을 다루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궁궐의 살림을 살폈습니다. 곡식 창고를 관리하고 음식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명종은 월향의 지혜를 높이 샀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대신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월향이 나섰습니다.
전하, 궁궐의 곡식 창고를 여시옵소서. 궁궐의 창고를? 예, 그리고 창고에 쌓인 묵은 쌀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묵은 쌀을? 그것은 이미 상한 것들이오. 월양이 말했습니다. 상한 것도 쌀이옵니다. 그 안에도 살아있는 것이 있사옵니다. 제가 그것을 살려낼 수 있사옵니다. 명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대가 해보거라. 월양은 여종들을 이끌고 묵은 쌀을 정화했습니다. 썩은 부분을 제거하고 깨끗한 부분만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쌀로 죽을 쏘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건 마마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일로 월양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승격의 길,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월양은 수기로 승격되었습니다. 다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월양은 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명종의 총애만으로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살림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도왔습니다. 명종은 월양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기이한 사람이오. 어느 날 저녁 명종이 말했습니다. 여종 출신이지만 누구보다 백성을 잘 이해하고 있소. 제가 백성이었기 때문이옵니다. 전하. 월양이 대답했습니다. 굶주림이 무엇인지, 추위가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사옵니다. 명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필요하오. 왕비, 책봉, 명종 20년, 봄, 대전의 모든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명종이 선언했습니다. 빈 월양을 왕비로 책봉하노라. 대신들은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월양의 지난 세월이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책봉식 날, 월양은 화려한 왕비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붉은 비단, 금실로 수놓은 봉황.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친 손, 화상 자국이 남은 손. 이 손이 정말 왕비의 손이 되었구나. 예언의 횟수. 그날 저녁, 왕비가 된 월양은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축하하오. 뒤를 돌아보니 해월 대사가 서 있었습니다. 대사님. 월양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해월 대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는 더욱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기억하는가? 내가 말했던 그날 밤을.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쌀 한 마리 운명을 바꿀 것이라 하셨지요. 해월 대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쌀 한 말,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아는가? 월양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겠습니다. 월양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쌀은 쌀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해월 대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썩은 것에서 살아있는 것을 찾는 마음, 버려진 것을 살리는 마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쌀 한 마리였느니라. 대사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로다. 해월 대사는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대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니라. 월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대사님이 계셨기에 제가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대 안에 이미 있던 것을 내가 본 것뿐이니라. 해월 대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나는 가야겠구나. 그대의 길은 이제 시작이니. 대사님, 어디로 가시옵니까? 해월 대사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또 다른 일을 찾아가야지. 스스로를 여종이라 믿는 또 다른 왕후를.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달빛 속으로. 교훈과 메시지,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비 월양은 오래도록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녀는 궁녀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쌀을 씻던 손으로 지금 이 나라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도 쌀 한 마리 있습니다. 작아 보이고 때로는 썩은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정성스럽게 다루고 함께 나눈다면. 월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에필로그. 이 이야기는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는 마음만큼은 진실입니다. 신분이 운명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스스로 운명이 된다는 것. 썩은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살아있는 것을 찾는 지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월향은 평생에 걸쳐 증명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쌀 한 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작아 보이고 때로는 썩은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정성스럽게 다루고 함께 나눈다면 여러분도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달이 뜨고 집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달을 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쌀 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무엇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쌀 한 말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